영어 원서 읽기 33번째 시간입니다. The Boxcar Children이라는 소설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문장 전체를 not으로 부정하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not that 하고 that을 여기다가 넣고 이렇게 문장을 부정하면은 표시가 돼서 일반적으로 이제 that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는 that이 생략되었죠. 그래서 한 단위의 영혼이 그들을 이제 지나가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보통 문장을 부정할 때는 서술어를 부정해서 이렇게 did not pass 이런 식으로 부정하는데 전체 문장을 부정할 때 전체 문장의 앞에 not that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장이 명사를 이렇게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명사의 뒤에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어 있고 서술어 있는데 그 사이에 문장이 껴서 이 문장에 또 서술어가 여기 또 있죠. 그래서 서술어 두 개가 붙어 가지고 문장의 구조가 매우 이상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데이소를 따로 해석해서 그들이 본 집들은 다크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리고 when이 나왔는데 when 뒤에는 문장이 와서 이러이러한 때에 이러이러했다 이렇게 when이 종속절을 이끈다고 표현합니다. 접속사로서. 그리고 새로 나온 낱말이 stagger가 있었죠. stagger는 비틀거리다. 그래서 staggering은 비틀거리는 중인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 아이들이 도망쳐서 길을 밤새 걷고 있죠. 모닝라이트이 나올 때까지 걸었으니까 이제 온 밤을 다 걸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이제 졸려가지고 잠에 쩔어서 지금 제대로 못 걷고 비틀비틀 거리는 중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만 걷고 자야 할까요? 자, 오늘 공부할 문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문장도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뭐 차근차근 보면 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선 여기 첫 번째 문장을 좀 상세히 봅시다. 첫 번째 문장의 서술어는 요겁니다. 이게 발음은 여기가 murmur죠. murmur인데 소리 나는 그대로 지금 낱말을 만든 겁니다. 우리가 말을 똑바로 못할 때 뭐뭐뭐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뭐뭐뭐 소리를 그대로 낱말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murmur는 말을 이렇게 얼버무리고 또렷하게 안 하고 중얼중얼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스가 murmur거렸다, 중얼거렸다 이런 뜻입니다. at last는 최후에, 마침내, 맨 끝에 그런 뜻이죠. 뭐라고 murmur거렸느냐? 지금 여기가 murmur거린 내용이 나오죠. 여기 must가 서술어인데요. 저는 이 must를 판단사라고 부르죠. 판단을 표현하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조동사라고 부르는데 must는 판단수 중에서도 필연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동작을 실행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는 거죠. 판단의 주체는 이 문장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스의 판단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근데 여기 주어는 이 동작의 주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가는 동작을 실행해야 하는 사람이 여기 나오죠. 그리고 판단의 주체는 말하는 사람 자체고요. 그래서 나는 가는 동작을 실행하는 것이 필연이라고 판단한다. 왜 가느냐? 자기 위해서. 그리고 요것이 투부정사인데 go를 부연 설명하니까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된 거죠. 그래서 go to sleep은 자기 위해서 간다니까 뭐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스가 마침내
중얼거렸어요. 헨리, 오빠를 불렀어요. 나는 자야 할 것 같아. 자러 가야 할 것 같아. 자러 가야만 하겠어. 라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해. 라고 말을 한 거죠. 헨리의 답은 뭘까요? 자, 아직 답은 안 나오네요. 이 문장은 서술어가 was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and가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was로 구성된 두 문장을 합쳐놓은 거죠. 그러면 이 문장은 뭐가 뭐뭐한 상태로 존재했고 또 무엇은 뭐뭐한 상태로 존재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리틀 베니는 어슬립이 잠든입니다. 잠든. 슬립에 어를 붙인 거죠. 어가 ing 뜻인데 이 어는 형용사에만 씁니다. 동사에는 ing를 붙이고 형용사로 만들 때는 어를 붙입니다. 그러면 잠이 들어 있는이 돼요. 그리고 그래서 꼬마 베니는 잠든 상태였어요. already는 이게 보통은 조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벌써나 이미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이제 어렵진 않은데 already의 이제 본래 뜻을 알면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사전에서는 이제 이미 벌써 여러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already의 뜻은 생각보다 예상보다 빠른 이른 생각보다 빨리 빠르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꼬마 베니가 예상한 것보단 빠르게 잠든 상태가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베니를 원래는 안고 가다가 깨웠잖아요. 빨리 가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걷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베니가 아직 목적지에도 도착 안 했으니까 더 잘 좀 걸어야 되는데 생각한 것보다 빨리 다시 잠이 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already란 낱말을 썼어요. 기대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이렇게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헨리가 지니는 중인 상태가 됐어요. 누구를 지니냐? 그를, 힘은 베니를 뜻하겠죠. 다시 원래 헨리가 베니를 안고 가고 있었죠. 캐리하고 있다가 깨워서 걸었는데 기대보다 빨리 잠들어 버렸기 때문에 다시 베니를 안게 된 거죠. 그래서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도로 안 왔네요, 지금. 그 헨리는 더 힘이 들겠는데요. 자, 그래서 헨리가 어떻게 합니까? 팬트가 헐떡거리답니다. 그래서 팬티디는 헐떡거렸다겠죠. 헐떡거리면서 요렇게 말을 한 겁니다. 헐떡거리는 것은 지금 제일 지칠만 하죠. 베니를 계속 캐링하고 안고 가고 있으니까요. 몸에 지니고 가고 있으니까 헨리가 제일 힘들거든요. 숨이 차겠죠.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말하면서 헐떡거렸냐. 이 문장의 서술어가 여기 있어 보이는데요. 요렇게가 지금 이 낱말을 부연 설명합니다. come의 주어는 좀 앞에 있는데 여기 문장 명사가 또 있잖아요. come의 주어로서 we가 왔어요. 그러면 명사가 여기 있으면 주어가 있으니까 이 명사는 이제 목적어를 담당하는가 아니면 명사가 없어야 되는데 명사가 있고 명사가 또 왔고 come에는 이제 목적어가 필요 없죠. come은 서술어가. 그래서 이 명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이 문장이 이 명사를 부연 설명하는 형용사 절로 쓰인 걸로 봐야겠어요. 그러면 헨리는 헐떡거리면서 길게 말 안 하고 요 낱말 하나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향해서 어디로 향하는지 지금 쓰진 않았어요. to 뒤에 지금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향해서 다가가는 그 첫 번째 장소. 이렇게 문장이 명사를 꾸미니까 이러이러한 명사.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잠이 오고 must go to sleep.
자야만 한다면은 then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장소라고 헐떡거린 겁니다. 우리가 다가가고 있는 그 첫 번째 장소라고 헐떡거렸어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지금 가고 있는 곳이 길이니까 길에서 잘 수는 없겠고 이제 가다 보면은 뭐가 나오겠죠? 뭐 길이 나오든 아니면 아니죠. 뭐 길은 계속 나올 테고 오두막이 나오든 가게가 나오든 뭐 정류장이 나오든 뭐 건물이 비슷하게 생긴 거라도 있어야 거기다가 이제 사정 얘기를 하고 좀 잠을 자던가 그 처마 밑에서 뭐 이슬을 피하면서라도 벽에 기대서라도 자든가 뭐 잘만한 뭐 그 건물 비슷한 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잠자리가 될 만한 우리가 다가가다가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그 잠을 잘 수 있을 만한 장소 거기서 자자라고 지금 말을 한 겁니다. 자, 다음 문장은요. said가 서술어인데 violet도 말을 하네요. 그런데 뒤에가 nothing이 왔습니다. 지금 thing은 것이죠, 것. 예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beautiful thing 하면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근데 no가 왔으니까 no는 이제 명사를 부정할 때 쓰죠. 그래서 존재의 의미, 사물에 대해서 부정하니까 사물이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고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no는 무의 뜻이죠. 이렇게 써야 됩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제로의 것. 그래서 violet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said가 지금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고 긍정문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런데 뒤에 nothing 때문에 우리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서술어가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violet은 무의 것을 말했다. 이거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violet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said가 긍정인데 우리말로 해석하면 말하지 않았다. 부정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no가 나올 때는 서술어는 긍정인데 해석을 하면 부정이 됩니다. 그런 점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건 이미 자고 있는 걸까요? violet은? 그러나 반대 상황이군요. 아무 말도 안 해서 조용하니까 더 지치고 잠이 더 많이 온 줄 알았더니 그 여자는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오늘 탐구해야 될 내용인데요. 영어 문장을 보면은 가끔 목적어가 나오고 형용사가 뒤에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made를 예로 들면 made는 이제 만들었다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뭐를 만들었다. 목적어만 있으면 충분하죠. 그래서 그는 he made a mistake. 그는 한 단위의 실수를 만들었다. 그래서 made a mistake이 실수했다라는 뜻인데 이제 make가 이렇게 목적어 하나만 오면 되는 문장 구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데 그는 그 여자를 목적으로 her가 왔어요. 그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가 신도 아니고 사람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뒤에 이제 형용사를 써서 그가 그 여자를 행복한 상태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목적어의 상태를 해피가 지금 목적어의 상태를 표현하죠. 그래서 목적어 뒤에 목적어의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를 하나 더 붙입니다. 이 형용사가 이제 목적어 상태를 보충해 주니까 목적격 보어라고 불러요. 문법적으로. 그래서 목적어가 오고 목적격 보어가 오는 문장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오형식 문장이라고 문법책에서는 설명합니다. 이렇게 주어, 서술어, 목적어만 오면 요걸 이제 삼형식 문장이라고 설명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뭐 막 문법 용어들이 나오니까 오형식이니 삼형식이니 목적어, 목적격, 보어 막 좀 정신없죠. 지루해지고 영어가 막 어려워지는데요. 이런 문법적인 내용은 사실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핵심은 그거죠. 이 문장을 뭐 이게 뭐 목적격 보어든 오형식이든 모르더라도 이런 문장을 해석하고 내가 작문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문을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원래 keep이 유지하다인데 캡트니까 유지했다잖아요. 누가 그 여자가 뭐를 그녀의 눈들을 눈이 두 개니까 복수하죠. 눈들을 유지했습니다. 어떤 상태로? 열린 상태로. 그래서 오픈이 지금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상태를 표현하는데 어떤 사물의 상태를 표현하냐? 이 목적어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지금 열려있는 건 그 여자가 아니고 그 여자의 눈입니다. 목적어의 상태를 표현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런 상태로 유지시켰다. 그 여자가 이것을 이런 상태로 유지시켰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유지시켰다, 유지했다. 누가가 왔죠. 그 여자가 유지했다. 뭐를 유지시켰습니까? 그 여자가 그녀의 눈들을 유지시켰죠. 어떤 상태로요? 열린 상태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는 주어가 여기 있고 목적어가 있고 목적격 보어가 있고 요게 서술어죠. 이렇게 그 make라든가 또는 이제 keep이라든가 이 밖에도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오형식 구조,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형태를 취하는 서술어가 있어요. 몇몇 동사들은 이런 구조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make하고 keep인데 일단 make하고 keep만 잘 기억해 두셨다가 마주쳤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하기만 해도 오형식 문장에 금방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해보면요. 자, 이 문장에 서술어가 지금 놓았다잖아요. 나는 문을 열어놓았다. 놓는다가 푸시니까 이것도 풋으로 문장을 작문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문장을 이제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은 문을 지금 열어놓은 상태로 유지시킨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문장들이 keep을 가지고 작문해야 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유지시켰다. 누가? 나는이니까 I가 주어겠죠. 내가 유지시켰다. 뭐를? 문을 그랬죠. the door를. 어떤 상태로? 열린 상태로. 그래서 open. I kept the door open. 이렇게 작문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원문을 보면요. 원문에서도 그 여자가 그녀의 눈들을 열린 상태로 유지시켰다. 이렇게 주어, 목적어, 목적격 보어인 형용사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서술어. 대표적인 것이 이제 cap과 make, made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형식 문장의 구조를 따져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할 문장은 다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murmur라는 낱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이 동사는 그 머머거리는 중얼중얼하는 그 소리 그대로 낱말을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도 말을 얼버무릴 때 머머머머 이러잖아요. 그래서 낱말을 murmur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판단사가 나왔죠. 판단 중에서도 저는 필연을 표현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일반 문법책에서는 이제 조동사라고 부르죠. 이때 뒤에 이제 동작이 하나 오는데 이 동작의 주체는 여기 있고요. 판단의 주체는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문장을 말하는 화자, 말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말하는 사람이 이 판단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already란 낱말이 나왔는데 제가 해석할 때는
기대한 것보다 빠르게, 예상보다 빠르게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문장처럼 말한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이 문장은 이 place를 부연 설명하기 위한 형용사처럼 쓰인 문장이죠. 그래서 형용사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said가 긍정문으로 쓰였습니다만은 nothing 뒤에 no가 있어가지고 해석할 때는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리고 kept가 목적어 오고 목적격 보어 형용사가 오고 해서 5형식 문장을 구성하는 서술어입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들을 탐구해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천천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I must go to sleep, Harry murmured Jess at last. Little Benny was asleep already, and Harry was carrying him again. The first place we come to then, panted Harry. Violet said nothing, but she kept her eyes open. 아이들이 많이 지쳤네요. 다 지금 졸리고 이제 어느 장소든 잘만한 데가 나오면 지금 자려고 하는 것 같죠? 자, 과연 얼마나 더 가야 잘 수 있는 곳이 나올까요? 자,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잘 만한 장소가 나오는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봅시다.